어, 이제 29, 우리 30 챕터가 유닛 30까지 있어요. 근데 제가 1권은 많이 1권에 있는 거는 책을 많이 꺼내진 않았어요. 왜냐면 거기도 한 몇 개 챕터 하고 이제 2권 쪽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그 문형의 패턴이 2권 쪽으로 가면은 조금 더 어려운 패턴이 많아요. 학원 쪽으로 가면 3권 쪽에는 조금 단순한 패턴이 많고, 왜냐면 입문하는 사람들이 좀 쉽게 먼저 배우다가 뒤로 가면 조금 더 어려운 패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문형 패턴들은 그러니까 어떤 문장 패턴이라든가 얘기한 대로 동사고 조동사 뭐 이런 것들은 아주 뭐랄까 복잡하고 의미가 많은 것들은 이제 일상용에서 좀 덜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요거보다 단계가 높은 책에 있고, 어린 애들부터 누구나 다 쓰는 것들은 지금 이 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배우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면 돼. 보통은 그런 생각 안 하시고 한국 사람들은 요거 이해돼, 조동사 이해돼, 명사 이해돼, 동사 이해돼, 동사 구별할 수 있어,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동사 군가 보다, 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통째로 외워버려야지, 이디엄으로 외워버려야지, 버벌 프레이스라고 외워버려야지, 그게 외워버린단 말이에요. 암기를 너무 잘해. 이게 서양 사람들은 암기 잘 못해요.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논리라든가 어떤 그만에 숨어있는 감각 뭐 이런 걸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그래. 일단 외놓고 그 다음에 해. 수학 문제도 외부잖아. 응? 그러니까 외버리니까 거기서 딱 하는 건 잘해. 그리고 외서 특별하게 푸는 방법도 외버려. 안 될 땐 외버려. 근데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꺼내놓고 얘기하고 비교하고 꼼꼼하게 메모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다른 생각을 한번 이렇게 갖고 볼까, 이게 잘 안 돼. 미국이 많이 발전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민족 국가니까 다 문화나 풍습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같이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르면 서로 얘기하면서 존중해주고 공동의 목표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토론을 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사람만 손해야, 미국에서는. 유태인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장사를 하죠. 그러니까 정보를 막 가지고 와서 내 정보를 내놓고 내 느낌을 얘기를 하고 끝장 토론을 해. 예. 어. 이 양반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한다고 나는 다 그 밑에 줄만 잘 서면 돼,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 장사하는 데는 누구를 그 줄 잘 서고 안 서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까딱잠보다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꼼꼼하게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세요? 그냥 작전을 어떻게 잡까요? 이렇게 잡고, 그거는 이런 점은 좋고 이런 점은 단점이 있어서 다 토론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고서 인정하는 사람, 이 친구가 좀 밀어줄만 하네, 내가 보니까 요거 좀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모여가지고 친구 밀어주자. 어, 좀 스타화 시켜도 줘. 그리고 이 친구가 잘 나가다 안 될 때도 있잖아. 그럼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뭔가 이유를 만들어서 좀 쉬었다가 또 다른 것도 가서 여행도 다니고 다른 것도 좀 해보고 와.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는 참 이상해. 빌 게이츠는 대학 때 컴퓨터 쪽에 조금 하다가 대학을 뭐 MS 도스라는 거를 IBM에서 쓰던 걸 해서 좀 이제 그래 그 IBM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도스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IBM에 팔았잖아요. 그 IBM 같은 회사가 그 일개 대학생이 만든 걸 해줬겠어? 이게 유태인이기 때문에. IBM도 유태인들이 펀드를 자꾸 내주고 그래서 움직이는 회사니까. 야, 얘 보니까 이제 우리 집사, 우리 저기 우리 이제 전문 투자자들 하는데 이 집사의 손주인데 이 친구가 좀 똘똘해. 그래서 좀 봐봐. 요런 것까지 만들 줄 알아요? 그럼 그거 해주면 좋지. 기술도 발전하는데 비용도 절감하고 그래서 그러면 사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천재성이었죠. 그래 나중에
대학교 1, 2학년 때 머리 번뜩번뜩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커뮤니티에서 그거를 그렇게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주고 스타십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게 있냐 없냐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인도 가면 더 똑똑한 사람 많어. 그런데 그 커뮤니티가 없잖아. 펀디드 커뮤니티가 없잖아. 밀어주는 커뮤니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똑똑한 사람만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가서 사장도 하고 회장까지도 올라가 보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최고 고액 연봉 받고 가죠. 하지만은 이 정책적으로 뭘 정하고 저거 하는 것들은 빌 게이츠가 아직도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봤더니 빌 게이츠 보고, 야, 너 위에서 이제 저기 하신 이제는 그 유전공학, 생명공학 뭐 이런 걸 좀 이용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게 돈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MS에서 좀 이제 이 사회에서 이제 좀 더 나오고 재단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나와 가지고 너 저기 아프리카 가서 백신 같은 거 좀 보고 해보면서 뭐 앞으로 그 기후도 많이 바뀌고 하니까 어떤 질병이 나올지 또 어떤 질병은 예방할 수 있을지 해봐. 그 미국은 잘 안 되죠. 왜? 임상 실험하려면 돈이 무지하게 들어오고 규정이 심해가지고 뭘 마음대로 못해.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백신 사는 돈 막 대줄 테니까 그 돈 갖고 가서 새로운 백신도 마음대로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한 거야. 뭐 재단 만들어가지고 뭐 기부도 하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 하다가 이제 또 뭐 안 하고 그거 컴퓨터 기술 이용해갖고 예측하는 프로그램 만들어도 되겠네. 그거 IBM이 하고 있는데 너가 하고 싶으면 또 기술자들 길러받고 해봐. 괜찮아. 적어도 2개는 돌아가야지. IBM이 그쪽 전문이긴 한데 뭐 너가 그거 하고 싶다 그러면 또 분위기 좀 잡아봐. 다니면서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또 새로운 게 나오잖아. 그러면 뒤에서 돈 벌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알아, 걱정하지 마. 그때까지는 지원해줄게. 걱정하지 마. 분위기 잘 잡고 한 10년 단위로 이렇게 분위기 잡아가면서 10년, 15년 단위까지 쭉 끌어올려봐. 너 이제 에반젤리스트야. 이렇게 프로모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이 먹을수록 또 관록도 있잖아. 다니면서 그동안 쌓아놓은 명예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그 고압적인 얘기를 부드럽게 하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뒤에서 돈, 세계 무역, 경제, 정치 다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다 해갖고 상담하면서 너가 이거 좀 해봐. 우리는 뒤에 숨어 있을 테니까 너가 다니면서 좀 해봐. 그럼 다 하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은 어때요? 우리 잘났어 하고 우리끼리만 싸우자. 아무 쓸데는 뭔 노리세요. 왜? 우리 대화도 안 하고 나만 1등 하면 돼.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게 영어식 사고 안 맞아요. 그죠? 안 맞아. 개방성을 갖고 왜 영어가 국제어가 됐냐? 이게 뭐 문법이 이게 자법이야, 자법.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 가지 그 문법이 막 섞이고 다 어떤 건 단순화되고 어떤 건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고 막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언어가 됐잖아요. 왜? 제국이라는 걸 거치면서 많이 정교화되고 한국어에 비하면 단어가 많이 모자란다니까요. 많이 모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어. 근데 더 많은 그 뭐랄까 어휘를 갖고 있는 한국어는 왜 이렇게 발전이 늦었냐.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야.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제 경험에 제가 이제 85학년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있어요. 88학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갔고, 근데 문법책이 영어는 문법책에 주어 동사 목적어 있고, 그래 한국어도 조사도 있고, 근데 뭐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학교에서 가르친 거는 막 몸 조화가 어떻고 별로 상관없는 것만 가르쳐. 그거 막 너무 어려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국어를 못 맞아. 나 국어 90점 이상 거의 다 맞았어. 영어도 90점 이상 거의 다 맞았어. 근데 뭐 수학이야 그냥 내가 욕심을 안 내서 그냥
처음에 학교 들어갈 때는 뭐 60, 70 그러더라고. 그래서 와, 창피해. 짝꿍이 이제 반 1등이니까 조금 하다 보니까 잘하는 친구들 방법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왜? 수학은 꾸준히 풀어봐야 되거든. 근데 그거보다는 영어가 더 재밌더라고. 영어를 들어가서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전 학교 성적이 한 절반밖에 안 되는데 자존심 상하더라고. 왜? 내가 중학교 내가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항상 10% 반에서 10% 성적은 항상 나왔거든. 근데 가니까 딱 50%가 됐어. 이게 뭐야? 당연하지. 시골 애들 다 올라가지고 도시 학교로 오니까 광주에 학교로 오니까 올라오면 이제 반타작 되지. 반타작 이상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자괴감이 막 드는데 그럼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이제 그 수학보다는 조금 더 영어가 쉬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좀 공부를 하고 물리는 당시에 이제 화학을 더 좋아했죠. 왜냐하면 뭔가 기억하고 나면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저기 하기 좀 좋았어요. 단순 암기는 아니에요, 화학도. 근데 수학 잘하는 애들이 또 물리 쪽,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저기 물리까지 하면 암기할 게 별로 없어. 걔들은 많이 풀어보고 머릿속에 생각 많이 하고 논리만 잘 좋으면 잘 풀어갔거든. 좀만 푸는데 시간 두고. 그런데 나는 수학을 할 때 뭐가 그러냐면 정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왜 정의했어? 그걸 물어보시면 아무도 안 가르쳐줘. 이건 요렇게 정의했으니까 요 안에서는 요렇게 로직이 흘러간다. 아니 근데 푸는 방법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방법도 있잖아. 그리고 그걸 앞에서 정의를 미리 해갖고 들어갔어? 그걸 안 가르쳐줘.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냥 하래. 그 재미가 없었어. 근데 나 같은 의심을 품는 사람들은 한국식의 교육을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외워놓고 일단 너 받아들여 놓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고 써먹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정말 열받거든. 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나는 알았으니까 그 무엇을 모르는지 알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무엇을 모르는 것인지 밝혀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았으니까 그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납득이 가도록 밝혀주세요 하는데 그거를 밝혀주신 분들이 별로 없었어. 그 당시 학문이 얼마나 지금처럼 막 인터넷 있어가지고 고수들이 막 뭐 영상이나 뭐 이렇게 블로그도 올려놓고 그러면 찾아보기 쉬웠겠지. 근데 그런 게 어딨어. 옛날에는 없었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도 네, 선생님들은 그냥 대졸자잖아. 음, 음,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보고 공부해도 선생님 됐는데. 음? 그러니까 질문만 많은 학생. 이렇게 아니 너 그 질문할 시간이면 차라리 외워가지고 네 점수나 올려. 이런 핀잔도 듣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영어를 그 대학 때 굉장히 많이 뭐랄까 3학년 때쯤 되니까 기존의 영어 학습법 이거 안 된다. 왜? 이 학습법 가지고 한국어를 딱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한국어 문법책을 샀어요. 그리고 뭐 서점에 가서 여러 가지 책도 봤어. 뭐야 씨. 왜? 아니 왜 시인이나 소설가들이나 쓰고 하는데 쓰는 테크닉을 여기다가 갖다 놓고 일반인들 대학생들한테 그걸 공부하라고요. 그러면은 뭐 국어 국문학자도 아니고 국어 국문 문학자지. 문학자들이 하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뭐 얘기하고 그럼 왜 어학은 없냐? 한국에는 왜 국어에 대한 어학에 대해서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없냐? 그 정도 하면 영어든 뭐가 되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내가 졸업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책자는데 이제 영어권에 가가지고 영어도 공부해 보다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하고 국제 언어학회가 발전을 하니까 이제 그 관점에서 조금씩 국어들이 이제 개선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불과 15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 책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라는 한국어가 정식 어학 학문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좀 조금 그래도 짜임새 있게 설명이 좀 붙고 좀 틀이 좀 갖춰지고 해갖고 좀
언어학적인 영역에서 좀 틀이 갖춰진 건 나는 10여 년밖에 안 됐다고 본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가 이 강의에서 하고 싶은 전달하는 내용 있잖아요. 관찰의 방법, 시공간 개념이 틀리다. 난 이걸 우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영어하고. 근데 이걸 비교해서 가르치질 않고 그냥 어순이 다르다. 한국어는 어미라든가 조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차어다. 이 관점에서만 가르치고 있어. 그건 평면적인 생각이야. 우리는 입체적인 생각을 해야 돼. 평면적, 그 평면 하나만 보고 볼 때는 굉장히 편해요. 왜? 최소한의 지식 갖고 이거를 할 수 있잖아. 근데 다차원이 되면, 차원이 여러 개가 되면 실제 언어는 굉장히 다차원이거든요. 다차원이 딱 봤을 때는 전체적인 시스템들이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가에서 뭔가 영감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영감을 얻지 못하고 그냥 평면에서만 놀고 있는 거야, 언어학이. 영어도 보니까 그 짓거리 하고 있더라고, 어떻게 보면. 그 평면 안에서는 엄청나게 세분화돼 있어. 음성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답답하게 하고들 있어서는 안 될 텐데 뭔가 좀 다른 시야를 가지고 좀 파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봤더니 비주류야. 근데 있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뉘앙스 문법만 전문적으로 해갖고 쓰이는 영어라는 그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책을 내시는 그런 분 같은 경우도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죠. 왜냐하면 한국인 부인과 미국인 남편이 살아가면서 왜 10년 넘게 살았는데 우리도 아직 말이 안 통해. 뉘앙스가 안 통해. 그 사람도 다 영어 테솔 전공한 사람들이고 석사를 다 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남편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나와서 그래도 그나마 그 비교해갖고 정리하고 영장문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그 데이터가 좀 쌓인 거지. 쌓였는데 나는 그걸 한 번 더 재해석을 한 거예요. 왜? 영어는 직선적으로 나갑니다. 주어로부터 직선적으로 나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전부터 그런 걸 주장하는 분들이 있긴 했는데 예문을 잘 만들어 갖고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에로 잉글리시라는 그 책들을 썼던 최재봉 선생님이 학원을 하고 계시는데 책을 이제 체계적으로 조금 낮은 레벨부터 조금 그래도 예문을 많이 정서를 해가지고 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거의 예문들이 평서문이에요. 의문문이 별로 없어. 하지만 그림으로 이렇게 쫙 화살표를 그려서 가는 방향으로 설명을 참 잘 해놨어. 내가 이분 정말 큰일 하셨다. 근데 한국어는 굉장히 어색하죠. 왜냐면 영어식 사고로만 쭉 전개해서 한국어로 된 것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그 흐름대로만 또 한국어를 이렇게 뚝뚝뚝 해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다만 잘 안 쓰이긴 하지만 요 전치사는 요렇게 순행으로는 요렇게 넣고 요렇게 말로 만들어서 해도 됩니다. 머릿속에 그림만 그려놓으면 이게 그림 그리고 지나간 순서만 알면 됩니다. 그지? 근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방법만 가지고 보기에는 우리가 대화문 있고 그잖아요. 질문, 의문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화 같은 경우. 그리고 뉘앙스도 많이 나오거든. 근데 그 뉘앙스까지 설명을 못 해요. 근데 그 쓰이는 영어에 있는 뉘앙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책이죠. 그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 뉘앙스를 가지고 본 문법하고 뭐 일반 문법책의 기준대로 가되 기존 해석을 따르지 않고 뉘앙스 해석에 대한 뭔가 설명을 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두 가지를 다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제 한국어를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어 작문을 하면 영어로도 해야 되고 영어 작문을 해놓으면 한국어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이 영어 탈피책을 작년에 한 2년 전에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이 책을 공부를 하라고 줬는데 이 책을 만든 출판사는 이제 미국 교포분이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뭐 사실 입장 자체가 그 이중 언어를 하는 집안이잖아, 그죠? 교민이니까 거기 사시는 분이고 또 본인이 이 미국에 살고 한국 커뮤니티에서 한국어도 하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는 그냥
애들부터 하는 단계에서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요런 단어 어휘별로 쫙 모으고 문장 쫙 모아서 영어, 한국어 비교해 갖고 한 다음에 여러 번 듣고 하면 돼. 영어 문법 책에 나오는 간단하잖아. 중학교 수준만 되면 기본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영어 문법은 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책을 보고 많이 듣고 하면 된다고 돼 있어. 원어민 음성 들려주고. 근데 그렇게 실제 해보는 게 잘 안 돼. 왜? 그분은 노출이 많이 돼 있잖아. 그죠? 원어민으로 살고 계시니까. 한국의 원어민으로 살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책이 많이 팔렸다가 이제 뚝 떨어진 거지. 왜냐하면 그거보다는 먹기 쉬운 거 인스턴트 식품처럼 만든 학습사들이 훨씬 잘 팔려.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해보다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 집중력이 좋을 땐 돼요. 그게 뭐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이 비워버린 상태에서 막 그냥 한 6개월 정도 이것만 쭉쭉 해가면서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좀 들어보면서 하시는 분들은 또 돼. 시험 임박해갖고 6개월 안 유학 가야 되는데 점수 따야 돼. 그러신 분들은 거기 탁 집중하잖아. 근데 안 그러신 분들 힘들어.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도 둘이나 실패했는데 그래서 근데 이 좋은 체제를 갖고 있는 책을 해설을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해설을 강의를 만들 기획을 했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뉘앙스 문법하고요, 영어 뉘앙스 문법하고 한국어가 다른 영어 뉘앙스 문법, 그 다음에 영어의 직진적인 사고, 그 다음에 한국어의 어떤 한국어 문법은 따로 되게 오래 공부했거든요. 최근에 문법이 좋은 게 이제 많이 나왔어 이제는. 그래갖고 뭘 하고서 우리 알타이계 언어들은 특징이 좀 관찰자의 시선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시간 공간 개념이 좀 멀리서 보는 그 개념으로 가 있구나. 영어는 그냥 그래서 내가 사냥꾼의 또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보는 거다. 그 다음에 영어는 그냥 쥐가 막 달려가면서 보듯이 그 시선으로 보는 거구나. 화살이 나아가듯이 최저봉 선생님은 화살이 나아가듯이 하면서 한다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쥐가 막 자기 앞에만 쿵시쿵시 하면서 나아가는 방법으로 보고 있구나. 그렇게 하고서 이제 영어의 동사구, 전치사들을 보니까 이제 영어 전치사구, 동사구, 문장의 흐름 이런 문장으로 쭉쭉 단어들이 어떻게 나올지 더 쉽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의문사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래도 이제 생각을 해봤죠. 조동사가 나오고 동사가 있고 동사가 불완전한 그 다음에 나오면 동사로 똑같이 안 되니까 이제 동사 구가 나오잖아요. 전치사도 또 나오고 그래서 그 순위는 뭐를 하기 전에 마음을 먹어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구나. 판단이 먼저 있으면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옮기겠구나. 의지가 있어도 뭔가 사명감이 있어야 일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동작으로 가는구나. 요런 게 이제 특징이 있다는 걸 이제 찾아낸 거지. 그래서 내가 이 강의에 그런 걸 많이 담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런 걸 좀 그런 관점으로 다른 분들은 아직 이거에 대한 책을 아직 안 썼어요. 안 썼고 나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이 예문들을 보면서 이걸 좀 뽑아낸 거지. 내 강의 어떤 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연습을 해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모든 기본이 되는 거지 사실은. 문장 오형식 그거는 기계적으로 분석한 거야. 문장 오형식이다. 한국어에서 어떤 것이 근이고 어미고 조사고 그 다음에 조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분류를 한 거야. 하지만 조금 더 높은 사고체계 그 다음에 관습체계 그 다음에 이런 관점에서 보라 이거야.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화체계까지도 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자명하게 보인다는 얘기지. 자명하게. 그리고 이해가 더 쉬워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그동안에 쭉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뭔가 어렴풋해 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쭉 이 강의까지 오시면은 이제 그게 잘 보이신다 이거지. 자, 이제 문장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30강까지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앞에 많이 했던 패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거기 훈련하는 정도로 살짝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이거 어디에 넣을까? 요런 거 뭐 할까 할 때 묻는 말이 아니고
어디에 놓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의미라면 그 뭐 should 이런 게 들어가면 좋겠다 그랬죠. 예. can보다는 should가 들어간 게 좋겠다. 제안하는 식의 말이죠. suggest 하는 의미라면 should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가운데 놓으면 멋져 보이지 않을까? 이거는 would 하면 좋겠죠. would it look good? it 만약에 it would look good이란 말이에요. would가 들어가고 보인다 look 그 다음에 멋지다 good 하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가잖아. 보충하는 말 중에 그러니까 보이다 멋지다 보이다 그죠? 근데 영어에서는 주어로부터 시작하니까 뭐뭐 하겠다 이 말이 먼저 나와야지. would 그렇게 그 다음에 보인다 그 다음에 멋지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가는 거지. 주어로부터 시작하니까 그 관점 보세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I thought that 어떻게 하면 되겠죠? I thought so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자 가방을 내 차에 넣어도 좀 될까? 한국어에서는 가방, 차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가방, 차 여기 싣다 실어도 될까? 근데 여기서는 넣다라고 봐야 되죠. 저기 차 안에 넣는 거니까. 여기서 싣다라는 거는 올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넣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나로부터 시작하잖아. 내가 그러면 무슨 동작을 해야 돼? 그러면은 밀어 넣는다 그 동작이 먼저 나와야지. 그래서 put이 나와. Can I put? 내가 밀어 넣을까? Can I put my suitcase? 그래서 밀어 넣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 차 안으로. Can I put my suitcase into your car? 이렇게 되고 넣었는데 그 차 안에만 넣으면 돼. in your car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여기 이제 can I put my suitcase 내 가방을 in your car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나 너무 늦기 전에 사무실로 돌아가기 봐야 돼. 아이고 힘들어. 나 늦기 전에 뭐뭐 하기 전에 이건 시간상 요 뒤로 뺍시다. 한국어에서는 뒤로 가니까 늦기 전에 뒤로 빼고 가 봐야 해. 봐야 해는 뭔가 그럴 필요가 있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동사가 될 것이고 그러면 need 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 verb go 그 다음에 사무실에 가는데 돌아간다는 뜻이 돼야 돼. 그러면 back이면 돼요. go back 그 다음에 그 가는 방향은 사무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need가 먼저 갈 거고 need 그 다음에 go 그 다음에 갈 거고 go back 그 다음에 to 어쩌고 the office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늦기 전에 before it's too late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하면 돼. 나로부터 I need 내가 필요를 느꼈어. I need 그 다음에 go back 돌아와야 되겠어.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갔다가 to the office 이렇게 되죠. 뭐 하려고 늦지 않으려고 it's before it's too late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글을 보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서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흐름을 그렇게 보세요. 흐름을 생각을 해보시라. 중복된 것만 빼고요. 여기 보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너 눈썹 왜 그래? 너 뭐 왜 이래? 이런 경우 있죠. 그럼 what happened 하면 돼요. what happened? 왜 이래? 그 다음에 어디가? to your eyebrow. 눈썹이 왜 그래? what happened? 많이 쓰니까 왜 그래서 what happened? 그 다음에 to your eyebrows. 이렇게 to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돼요. 어쩌다가 뭐 했어? 그러면은 왜 했어? 왜 이랬어?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to burn 어쩌다가 태웠어? 어쩌다가 뭐 했어? What did you do to burn it?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런 거. 나 이 전등 고쳐야 해. 고치다. fix. 여기 verb가 있고. 그다음에 뭐 해? I need a fix. 그다음에 this lamp. 이렇게 하면 되죠. Right now. 이렇게 하시면 돼요. I need a fix this lamp right now. 요거 보세요. 지난번에 했는데 배웠는데 잊지 말고 뭐 하려면 don't forget. 그 다음 동작 to 닦다 brush to brush your teeth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자주 한 거는 이제 거의 다 배웠던 패턴들이에요. 도서관에 가서 만나자. 이게 뭐랄까? 만나자라는 동작이 먼저 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숨어 있어 주어가 또 그러니까 we가 되겠죠. We meet. 근데 뭐 하자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let's가 들어가죠. let's 뭐 하자. let us. let's meet. 그다음에 어디서? at library. in the library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 있는지 못 찾겠지. 그러니까 장소를 정해. 도서관 안에서 만나자. 도서관에서 만나자. 도서관이 큰 도서관은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도서관 럽에서 만나자 그러면 at the lobby. 도서관이 커서 못 찾겠다 그러면 at the lobby. 여기서 in the library 이렇게 하면 되겠죠. lobby가 더 좁은 장소고 그걸 포함한 곳은 도서관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도서관에서 만나자. 도서관이 안 크면 그냥 let's meet at the librar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이거 뭐라 그럴까? 신분증 그러면 ID 카드라 그래요. identification 구별할 수 있는 그걸 이제 identification 하거든요. 그래서 identification card. 그래서 identity 또는 identity하고 identity card 이렇게 해서 줄여서 ID 카드라 그래요. show 보여더라. 보여줄 때는 어떤 사람한테 어떤 것을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show 같은 거 할 때 너가 show 나한테 ID 카드를 보여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you show me your identity card, please. 질문을 해야 되니까 can you show me your identity card, please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서 꼭 망고 많이 먹고 와. 꼭 뭐 해? 꼭 뭐 해라는 거. Don't forget 하면 돼요. 꼭 뭐 해? 그럴 때는 Don't forget to eat. 그렇다. 망고 많이 먹어이 아니고 lots 하면 되죠. lots. a lot of 해도 되고 lots of 해도 됩니다. a lot of 또는 lots of mangoes 이렇게 어떤 무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무리가 뭐다 뭘로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라고 그랬죠. 영어에서는 우리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 궁금해. I wonder. 있습니다. 놀랍다 할 때도 써요. I wonder. 우리 아기가 언제 나올지. That when our baby com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는 이제 아이를 배에다 낳다 할 때도 bear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will bear 그러면 이제 아이를 배고 있다 낳다 그런 뜻이에요. When I'll bear my baby 이렇게도 쓴다. 의사가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니? 그럴 때는 tell you anything. 누구에게 무엇을 말한다. tell 같은 경우는 전달하다. 의사가 소견을 전달하다 말하다 그러잖아. tell이잖아. 그러면 사람